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토크, 국대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민 목사가 이제 병원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가는 바람에 박영식 에디터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긴 참 어렵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시지를 던지는 마음으로 그냥. 소세지를 갖고 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소시지를 갖고 된 계기요? 네, 그 김용민 목사가 뭐였습니까? 이거 가져. 번데기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아, 번데기 논란을 아십니까? 논란이라는 게 예. 혹시 그 특정인의 어떤 신체 일부를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인가요? 댓글에 아, 그런 얘기 있어요. 댓글에. 예. 아, 그래서 번데기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아 그런 겁니까? 어쩌다 우리 방송이 이렇게 됐어. 아 이럴 수가. 교수님. 아 저는 이 소세지를 네. 몽둥이 마냥 네. 이 대한민국 적폐 세력을 그냥 어허. 심판하는 몽둥이로 갖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아, 댓글에 있는 번데기 논란 때문에 어. 이 소시지를 들고 오셨다는 네.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근데 이제 뭐 오늘 썸네일도 뭐 이렇게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썸네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경선이 이제 뭐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어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무슨 의미예요? 미? 경선 결과 네. 잘 봤습니다. 아 그래요? 매우 잘 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과반 네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추미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고 네. 본선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후보가 된 후보는 거죠 이제. 이제 대한민국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이 될 가능성이 일단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각 후보를 응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다. 네. 결선을 갔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상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 네. 한준호 후보가 결선도 올라가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김동연 후보도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가서 네. 추미애 후보와 또 장을 겨루는 이런 결선 무대가 있었다면 민주당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국민의힘에게도 뭔가 좀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네. 있는 그런 무대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울 뿐더러 네. 두 번째 아쉬움은 아마 이게 저도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어제 네.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하면서 네. 득표율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안 했죠. 네, 그거 안 맞아요. 한 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네. 서수점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왜 공개를 안 안 할까? 한 이유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룰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비공개 원칙으로 정했다고 하고 네. 예비 경선 때부터 2018년, 2022년, 2026년에 이르기까지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의 비공개 원칙 흐름이 좀 더 굳어져가는 분위기여서 네. 이번에도 좀 룰로 정했다고는 하는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 가산점 있었잖아요. 아, 그죠. 여성 가산점이 본선에 지켜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처음부터 여성 가산점에 대한 포기 요구를 네. 내각에서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과거에 또 추미애 후보가 다른 선거에서는 포기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이번엔 또 포기를 안 하셔가지고 왜 이제 그러셨을까? 예, 그런 지점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뭐 네. 룰은 룰이니까 그것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여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네. 그거는 그거대로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두 분이 슈퍼챗 벌써 벌써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셨습니까? 네, 포켓몬 마스터님이 할렐루야 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과 뉴스 한탐 출연진, 제작진, 존경하는 최 목사님 그리고 미남 박영식 평론가 모두 건강하세요. 가로 열고 박영식 평론가 그 알뜰 소세지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조심히 다루십시오. 소시지를 던지는 마음으로 제가 저는 어느 지역구에 나갑니까? 저는 개항에 있습니다. 저는 소세지와 함께 개항에 있습니다. 누구 흉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저는 왜 공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연수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연수를 가더라도 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 한몸 이 진짜 소세지와 함께 그냥 정권 심판 그냥 브라보. 알로에님이 오늘 점심 반찬은 알뜰 소세지로 갑니다. 예. 계란에 부쳐 먹는 알뜰 소시지 많이 사랑해. 박영식 평론가도 옛날에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는 많이 먹었죠. 요즘도 식당 가면 가끔 이런 나오는 데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도시락 반찬으로 싸간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축산학과라 가지고 아 맞아 축산업까지. 소세지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수제 소세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네. 뭐 독일 소세지라든지 좀 고급 소세지들하고는 네. 약간의 이 알뜰 소시가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소세지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사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비엔나 소세지 대신에 분홍 소시지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잘 산다는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는 비엔나가 최고였어요. 네. 예. 자 오늘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 나눈 내용을 미리 예측하시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과반 승리는 여성 가산점과 무관하다. 권리당원들의 뜨거운 지지가 결집된 결과다. 예. 첫 여성 경지사 유리천장 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좀 밝히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추미애 후보 의원, 이제 의원이시죠. 의원은 알고 계신가 점수를? 중앙선관위가 네네. 후보 개개인에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해줬어요. 네, 득표율에 대해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알 수 있겠네. 지금 뭐 추미애 후보도 본인 그 퍼센테이지를 받아 보시고 얘기하셨겠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맞을 뭐, 가능성인데 그러면. 그렇죠. 굳이 저희가 넘겨짚을 필요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과 네네. 일부 그러니까 그 개개인 후보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약간 좀 이런 차이가 발생하니까 네. 저는 이제 과거에 2018년 이전 단계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 다 심지어 네. 2022년 본 경선조차도 다 퍼센테이지를 공개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왜 비공개 원칙으로 굳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네. 당 중앙선관위가 차제에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이조아님이 검증 결과 이상무 이시길 김용민 목사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고 전민주 씨는 축대 출신 하하하. 네. 축산대학 출신이죠. 축산대학교. 네, 네. 축대. 축대라고 그래. 축대. 여기 거의 농대죠. 농대 축산과입니다. 단과대는 농대.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학과는 축산과. 맞습니다. 사립대별로 이걸 심지어 이제 농대라고 분류하지 않고 네. 자과대로 분류해서 자연과학대학. 자과대로 분류해서 축산과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충남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농대. 농대하에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충남 도지사에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갔는데 누가 유리할까요? 충남대잖아요. 충남 네, 두 분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잘 박수현, 알죠. 양승조. 네, 박수현, 양승조. 누가 유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두 분 다 좋아합니다만 네네. 굳이 이제 충남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네네. 저는 양승조 도지사가 올라가고 박수현 의원은 네. 지역구를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인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10만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충남이? 거기 지금 충남 부여 저쪽 그 정진석 지역구. 이제는 정진석 지역구. 박수현 공주. 의원의 지역구가 공주 아니에요? 부여 공주 그쪽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맞아요. 거기가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근데 엄청 보수화된 지역에서 진짜 근소한 차이로 박수현 의원이 당선이 되셨죠. 당선이 됐고 그 전에도 한번 당선됐지만 정진석, 박수현의 이 양강구도가 그 지역에서만 먹히기 때문에 만약에 박수현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가 그 간다. 지역에 나갔을 때 안 된다는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이어서 가능한 지역구가 있고 부산 북갑도 전재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런 그 지역의 정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저는 뭐 박수현 의원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고 뭐 양승조 전 도지사도 충분히 역량 있는 분인데 네. 두 분 중에 누가 되는 게 좋냐, 민주당에게 좋냐, 대통령에게 좋냐를 물어보신다면 네. 양승조 지사께서 지사를 하시고 박수현 의원이 지역구를 지키시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 생각이다. 네네네. 근데 뭐 물론 박수현 네. 의원도 오랜 기간 또 도지사의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 꿈을 제가 존중을 안 하는 바는 아니라 네. 그 지역구가 네. 박수현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된다. 누가 진짜 나와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진석이 거기서 다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잘 모르지만 준비를? 정진석이 나오잖아요. 네네. 당선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럼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럼요. 거기는 진짜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위험한데. 우리 거기 PD를 보내면 어떨까요?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 딱지를 달면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PD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될까? 걱정되긴 합니다, 약간.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구 네네. 사실상 세습했다라고 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정진석의 아버지 네. 내지는 또 할아버지까지도 3대 세습 지역 아니냐. 그 라는 아버지, 식의 할아버지 거기서 출마했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그 지역을 훑었던 네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이 파워가 여전히 그 해당 지역에서는 뭐 다른 인물 못지않게
아주 뭐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제 박수현 의원이 지역구를 비게 되면 네네. 거기에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충남은 부여가 인구가 57,984명, 공주가 99,800. 이건 두 개 합친 거 아니에요? 두 개 합치면 청양은 같은 지역구예요. 이게 세 개가? 아마 세 개가 붙어 있을 텐데. 부여, 공주, 청양인데 네. 근데 부여가 57,984, 10만이 안 되죠. 그리고 공주가 거기도 10만이 안 99,843, 되고. 청양이 3만 77. 세 지역을 합치면 아마 30만이 안 되는 거죠. 30만은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한 6만? 상당히 아니네. 고령화돼 있고 19만, 20만 조금 못 되네요.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박수현 의원도 정진석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아마 이전 2패 사전 2패 2승인가? 아, 그래요? 그런가? 비슷비슷해요, 두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 좀 더 많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한번 찾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호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침에 항고를 또 했잖아요. 네. 판단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거치 결정하겠다. 이 말은 안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안 나올 겁니다. 이 뭐 하는 못 나옵니다. 얘기입니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법적 정당성을 이미 잃었죠. 근데 이제 끝까지 뭔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모양인데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호영 의원의 개인의 성향, 네. 그동안 모험을 하지 않은 영남 중진이란 네.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준거 집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만약에 무소속 출마해서 대구시장 선거를 사실상 좀 휘젓고 그랬다가 나중에 김부겸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네. 자기 평생 이제 보수의 배신자로 남느냐 네. 아니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보수의 어른으로 남느냐 그거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육선까지 해서 대구 지역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육선을 어디서 했노? 육선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이가?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대구시장 하겠다고 무소속으로 나와? 네. 이거 이제 배신자 아니냐? 그렇지. 여기서 꿀 다 빨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정치하겠다고 네. 선당우사 해야지 중진이면 맞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시켜줬는데 말이야. 이제 이런 심리가 대구 지역 정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사법부를 많이 비판을 하셨네. 사법부를 주로 비판을 했고요. 저는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네. 아니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죠. 네네. 주호영도 판사 출신인데 뭐 이렇게 사법부에 그러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맞아요. 아니 뭐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 나왔을 때는 국가를 위한 결단이고 사법부가 진실을 위해서 힘써 주셨다라고 온갖 칭송은 다 하다가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매번 사법부 욕을 해요. 맞아요. 자, 한준호 이제 어제 그 결과가 나온 뒤 한준호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거 잠깐 전해드릴게요. 아까 계속 뭘 작가한테 찾으라고 물어보니까 박수현, 정진석 두 분이 대결했던 걸 20대, 21대, 22대로 나누면 20대는 정진석, 21대 박수현, 22대 박수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전 단계는 몰라. 이것도 자꾸 뭘 찾으래. 그만해 이제. 자, 정진석이 더 많을 텐데. 어쨌든 경선 결과 발표 직후에 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결선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등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 모두 저희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경기지사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진 역할이 어디든 책임을 다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메시지는? 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저는 뭐 느낌이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쟁점 사안들이나 갈등 사안들, 특히 당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네네. 우리 최진봉 목사님이 갈등 사안이 딱 생기면 교통 정리해 주시듯이 네네.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잖아요. 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한준호 의원도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네. 뭔가 좀 보수적으로 자신의 그 어떤 스탠스를 정하거나 이 뭐 갈등 사안이 있을 때는 입장을 내지 않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자신의 어떤 지지세를 구축하는데 이번 경선 기간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나 다만 그게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특히 네.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 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준호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런 뭐 당원들 간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네. 상처와 갈등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봉합해내고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함께 걸었던 방향 끝까지 가고 본인의 이 정치 일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은 네. 앞으로 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그런 뭐 갈등 사안이든 뭐 이런 첨예한 갈등들에 대해서 끝까지 목소리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의중으로 받아들였고요. 네. 앞으로가 사실 더 촉망되는 정치인이고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거 보면 한준호 후보가 친명에서 이제 지원하는 지지하는 후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에. 그런데도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인지도라고 보죠. 인지도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미애 의원은 육선이시잖아요. 육선이죠. 아니 정치를 지금 한 해 두 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초중고 네. 나올 그 기간을 생각해봐요. 따져보면 넘어서 지금 정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치. 그 인지도, 중량감, 무게감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이 추미애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신뢰, 네. 믿음 이런 것들이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이번에 두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내지는 행정가로서 믿을만하냐라는 그런 뭐 좀 뼈아픈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지지층의 이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그 결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했는데 네. 한준호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친명 뭐 찐명이다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런 관점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 뜻에 동의하지만 네. 당원과 50대 50으로 이제 뽑는 이번 이 본경선에서는 네. 추미애 후보의 인지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됐네요. 네. 자, 뭐 일단 결과는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추미애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추미애 네. 의원에게 뭐 축하의 메시지도 네. 한준호 후보가 전하고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또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의 절차이기도 하잖아요. 네. 결과가 나왔으면 승복하고 그 다음 절차를 우리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또 이 한준호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의 뜻도 매우 존중하지만 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내지는 결과가 조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득표율을 발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마음도 알지만 네. 뭐 다음으로 또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결정이 됐고 두 분도 다 이제 승복했고 네. 그러면 이제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본선에 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추미애 후보도 또 동일하게 본선 무대에서 TV 토론도 하고 이제 정책 토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네. 추미애 후보님의 이제 토론 내용은 사실 제가 좀 보고 나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예, 약간 뭐 이 정도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본선 무대에서는 더 확실하고 선명한 네.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전하고 가야죠. 코스피가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뭐지? 사이드카인가? 그게 예. 발동이 됐어요. 사이드카 다음이 또 서킷 브레이크 이렇게 예, 이어지는데 예, 예. 매수 중단. 네. 왜냐면 너무 급등이라서. 급등을 해서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코스피가 5,823.47, 네. 328.69포인트가 올랐고 네. 5.98%, 약 6% 상승을 했어요. 오, 많이 올랐네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와. 삼성전자 하셨어요? 샀겠지. 본인은? 전 샀죠. 좋겠는데? 예. 확인 좀 해보세요. 저요? 어떻게 올랐는지. 좀 많이 올랐겠죠. 좋아하고 얼굴 봐, 얼굴. 화색이 도네. 20만 원이 방송할 때마다. 넘었어요? 20만 넘었어요. 21만 얼마인가 그래 지금. 아 진짜요? 응. 그럼 오늘 던져야 되나?
뭘 던져? 이 사람이 진짜 뭘 던져? 좀 기다려. 더 기다리면 될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많이 올랐겠죠. 몇 퍼센트? 아니 아직도 찾고 있어요 보니까. 아, 예, 지금 제 스마트폰이 좀 느려가지고. 나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오늘 얼마예요 지금? 7% 지금 21만 원인데요? 20만 원 넘었잖아요. 와, 몇 퍼센트 올랐어요 본인 저요? 투자한 거예요? 저 30% 올랐어요. 이런. 저 15만 원 정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 예, 그럼 근데 엄청 그 벌었네. 시드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 투자 한 개. 많이 시드가 하지, 왜 많지 그랬어요? 않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오. 얼마 200만 전에 원이 얼마 안 된다고요? 얼마 전에 진짜. 마이너스였거든요. 200만 원을 근데 벌고 이 사람이 진짜. 회식하고 싶어요? 네. 갈 거잖아. 제 점심 사드릴까요? 갈 거잖아. 보니 또 이 사람이 진짜. 예. 다음에 약속을 잡아. 좀 우리 작가하고 약속 잡으세요. 돈 오늘 자랑을 아니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돈 자랑 200만 원 벌었으니까 사야지. 예, 우리 또 최지봉 교수님은 확인해 보세요. 안 해요. 왜 저한테만 확인하라고 하시고 교수님도 삼성전자 들어가셨잖아요. 싫어요. 들어가긴 했죠. 예. 저도 조금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예. 없습니다만. 저도 별 의미는 없지만.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네. 원래 그 데드라인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공격하겠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10며칠인가 12일인가 12일 동안 또 안 하겠다. 네, 맞아요. 근데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 네. 이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 네.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공격을 멈추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네. 유가도 $100 밑으로 떨어져서 텍사스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유가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네. 그 이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휴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2주간의 네. 그 휴전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이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한 거고, 네. 제가 이란 쪽에서 나온 발표를 유심히 보니까 합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미 이란 외무장관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 개방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 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에요. 그래서 이란 군의 안내를 받아서 각 네. 선박들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은 동의하나 네. 이 선박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놓지 않겠다. 조건이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관점이 다르나 어쨌든 재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네. 양국이 다 동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란 쪽에 주장한 거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한 10가지의 조건을 미국이 네, 받아들였고 수용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휴전을 동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이 중요하겠죠. 정치나 외교도 결국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또 이란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이제 각종 이제 그 폭력적인 언어들이 만약에 트럼프 입에서 특히 쏟아진다라고 하면 네. 이란에 또 뭔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뭐 레바논이라든지 헤즈볼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 등등 이 어떤 휴전에 동의를 했지만 대리전 양상이 어떤 형태로든 또 뭔가 이어진다고 하면 네. 미국도 이란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국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 거니까 네. 각 친미 중동 국가든 그리고 친이란 대리전을 도맡아 했던 이 세력들이 국지전을 벌이거나 이런 도발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휴전은 2주간은 어쨌든 동의한 거니까 네. 그런 비상한 행동이 벌어지지 않게끔 잘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휴전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종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요. 다시 네.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즐거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우리 교수님은 진짜 대본대로 하나도 안 가신다. 와, 몰랐어요? 안 가요? 미치겠어. 저는 대본대로 안 가는 방송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예.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8일날 발표한 20차 정기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응답 63.4%. 이러면 이제 아니 왜 63이 이러실 텐데 이 일주 전에 직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1.52% 오른 거예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거에서는 예. 그러니까 1.2%가 올랐고요. 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KSOI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63.4. 네.
그리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하면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는 50%를 넘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6, 그리고 국민의힘은 23.2, 거의 2배 넘어가죠. 2배가 넘네. 양당의 격차가 27.4%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추세나 추이는 유사한 네, 것 같고요. 유사하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간극이라는 것도 이 해당 조사에서는 지난 3월 넷째 주 조사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져가지고 대략적으로 27% 차이를 네.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언론들이 네. TK하고요. 70대 이상의 이 변화를 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KSOI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조사에서 5.8%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던 네. 70세 이상 조사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네. 70세 이상을 국민의힘을 13.7%포인트 차로 따돌렸다면서 따돌렸어요. 민주당이 45.3, 국민의힘이 31.6이라 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대구 경북도 과반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38, 네. 국민의힘이 35.9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를 좀 넘긴 오차 범위 안쪽이긴 한데 2.1%포인트 민주당이 앞서면서 대구 경북 TK에서도 더 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오, 이거는 이제 다른 전화 면접 조사나 리얼미터의 전화 면접 조사, MBS나 갤럽의 흐름을 네. 다른 여타 조사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이거 ARS 여론조사니까 네. 여기에서도 뭐 TK 70대에서 민주당이 앞선다. 네. 다 대통령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지사는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후보가 선출이 됐으니까 서울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곧 발표하거든요.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박주민 측에서 네. 정원호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유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 왜곡이라는 포인트를 짚어서 전현희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이제 요 대목을 콕 집어가지고 요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장예찬 과거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몇몇 이 후보들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를 예를 들면 그 도표를 그려가지고 홍보물을 돌릴 때 좀 과장해서 돌리거나 저기 유권자들한테 착오를 줄 만한 내용으로 돌려서 실제 법적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례와 동일하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림이 이제 대세는 정원호입니다라고 해서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의 차이를 리서치 여론조사꽃 윈지 컨설팅을 통해서 박주민 의원과 정원호 후보와의 차이를 굉장히 뭐랄까 갭이 크게 이렇게 벌려놔서 네.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사안이라 네네. 지금의 이 시점의 상황은 전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이 경찰 고발건 내용이 정해지면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경선을 치르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 정도라 바로 요 그림입니다. 네. 네, 요 그림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 입장은 좀 달라요. 뭐라고?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다 했고 적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진행한 일이다. 이런 이 도표의 방식은 언론에서도 활용했던 방법이고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나서 백분율로 다시 환산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게 이제 정당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법적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사안이라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 잘 안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저 밑에 가로 열고 보여요 혹시? 박영식? 안 보이죠 뭐. 저거예요 저거. 모름, 무음답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54.6이 아니에요. 네. 조사 내용은. 네네. 그러니까 원래 조사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 동아일보인가 거기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54가 아니라 30%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갭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아니 갭을 크게 걸린 게 아니라 모름 무음답을 빼버리고 네. 그걸 다시 환산하니까 50몇 %가 된 거야. 그러니까 기존 조사의 갭은 더 적은데
아니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숫자가 틀리다고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면 그 정원호 후보와 박주민 후보의 갭이 더 좁잖아요. 근데 백분율로 환산하면 더 늘잖아요.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맞아, 갭을 맞아. 늘어나가지고 차이가 한참 벌어지게끔 오인을 줄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그 거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분율로 환산해서 왜 저걸 내보내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갭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거죠. 지금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네. 저렇게 모름 무응답층을 제외해 버리면 네네네. 표본이 줄어요. 그렇지, 표본이 줄지. 표본이 줄고 순도는 높아지죠. 표본이 줄고 순도가 높아지면 갭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100분율로 환산하면 네. 정원 후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주민 후보와의 갭이 이 정도로 벌어진다. 그래서 후보 적합도에서 내가 훨씬 더 유리하고 네. 내가 더 경쟁력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판단이 네. 꼭 이 사례와 동일하냐는 저희가 이제 장해찬 뭐 모르겠어요. 예를 하고 있는 그거는 거죠. 이제 경찰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네. 요 이제 그 캡처본을 홍보물 캡처본을 받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약간 혼선을 줄 수는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요런 이제 판단을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거는 크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게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확대해서 보면 박영식도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잖아요. 네.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저걸 놓치고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일반 여론조사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반 여론조사로 생각해서 리서치와 여론조사 꽃 윈지 컨설팅에 나와 있는 네. 기존 여론조사 내용과는 숫자 자체가 다른데 이것을 같다고 오인할 수 있는 오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표본을 줄인 거를 몰랐을 유권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뭐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시면 이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정원호 후보의 주장처럼 과거 언론에서도 네네. 그리고 과거 후보들도 해서 적법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상관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요거는 선거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수사기관이 실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 말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지금 작가가 보내준 내용이 맞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네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22%가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 실제 발표 지지율은 22%였는데 홍보물에 55%, 약 55%.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 100분율 환산. 예. 박주민 후보가 15%였는데 40%, 없음 모름이 58%인데 이걸 제외하고 예. 이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22%가 맞아요. 어제 잠깐 봤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건 맞는지.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때문에 요겁니다.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경선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그쵸.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의 그 수사 결과, 뭐 판단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게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 고발건이 네. 뭐 검찰로 송치되거나 실제 정원호 후보가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법 리스크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 선거 본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사기관의 빠른 판단을 좀 받아서 본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당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케이스는 좀 이례적이라고 봐서 원래는 과거의 경선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 기간대로 진행했던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기간대로 진행했다가 그 해당 그 표본을 문제 삼았던 해당 네. 여론조사라든지 해당 홍보물을 문제 삼았던 후보가 네. 낙선을 하게 되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데 이 후보가 당선을 하게 돼서 네. 실제로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거나 공선법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제에 줄여보자라는 차원의 네. 항의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나머지 두 후보가 이 문제에 상당히 네. 지금 천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당에서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차이고요. 응답률은 8.6%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네. 서울시장시 후보 적합도 민주당 정원호 후보 22.7%, 박주민 후보 15.7%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모른 무응답이 58.8%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외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50몇 %가 나오게 된 거죠. 표본이 줄고 그렇죠. 예, 비율은 더 늘어난다. 왜냐면 모른 무응답이 거의 60%에 가까워요. 네. 원래 그 경선 그러면 자 보아 800명 중에 60%는 몇 명이에요? 60%라고 치면 저 이과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과 나와서 계산을 잘하죠. 작가가 계산할 겁니다. 뭐예요? 800명 60%면 예, 68, 48. 그럼 몇 명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480만 명이 빠지는 거지. 그렇지. 빠지고 나서 360명을 해서 가지고 한 거지. 비율을 정하는 거지. 네, 예. 근데 그걸로 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표본 줄고 비율 늘고 네네네. 갭은 늘어나는 거에 오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요거는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원호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네. 민감한 사안이 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정원호 후보 측 주장도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거 뭐 고발한 측 주장도 소개해드려나? 김재섭 의원 쪽은 지금 이제 김재섭. 네네. 정원호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고발한 거는 박주민 전현희가 아니에요. 네네. 상대 당 후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김재섭 네네. 의원이 최근에 그 칸쿤 뭐 어쩌고 가지고 거기. 의혹을 제기하더니만 예, 이제 맞아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정 후보 행위 역시 장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정원호 캠프의 반발도 이미 소개를 해드리고 이해식 선대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네. 정원호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율로 환산해 홍보했다고 경선 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틈에 김재섭 의원이 낼름 물어 고발까지 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원팀 정신이 아쉽습니다라고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는 고발도 분노하지만 네. 박주민 전현희 후보 측의 반발도 네. 원팀 정신을 거론하면서 아쉽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양쪽 다 소개했어요? 다 소개했어요. 네. 우리는 공정하게 합니다. 예. 양측 다 소개합니다. 뭐야 이건 또? 고발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 네. 뭐 이렇게 잠깐만. 예. 아니 저한테 작가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정원순 시장과 오세훈을 독립통상에 넣은 부분에 대한 그 여론조사? 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니 여론조사 23,990명 대상이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넘어가시죠. 약간 23,000명 여론조사가 있어? 서울을 23,000명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 전국은 모르겠고. 그래요? 이건 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도 돼요. 표본이 좀 다르잖아. 아니 이거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 네. 오케이. 저희가 막 이제 그냥 아무거나 올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제작진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늘 이게 휴대전화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제작진이 계속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지령을 받아서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 최진문 목사님이 네네. 방송 중에 성경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본다. 아니요. 내지는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한다.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억측이십니다. 지금 네. 제작진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처럼 노트북을 쓰지 않는 분이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안 소통하시기 됩니다.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원 후보가 말씀. 이 자식들이 말씀하십시오. 박원순 시장 관련된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호 후보가 네. 박시영 TV에서 네.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오 시장은 똑같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원호 후보가 네. 근데 정원호 후보가 이제 박시영 TV에서 해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시영 씨가 굳이 박원순 시장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했더니 정원호 후보는 보수 언론의 따옴표 공격 전형적인 행태다. 사회자 질문이 대권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고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시장이 대권 바라보는 순간
불행에 빠진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들을 위한 돌다리여야 하지. 박원순 시장께서도 대권 바라보면서 스탠스가 좀 흔들린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박원순 전 시장과 오 시장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오 시장도 대권 보다가 약간 흔들렸고 박원순 시장도 대권 보다가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발언이지. 뭔가 이 어떤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한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해명을 듣고 나 들었던 생각이 네. 사실 이런 발언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아예 안 이런 했던 생각이 게 들었어요. 제일 좋았죠. 예, 근데 왜 했을까? 보니까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거지만 정원호 후보는 아마 이제 본선 무대도 그렇지만 지금 경선 무대가 본인에 대한 검증이라는 거를 좀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본선 가면 더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본선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원호 후보는 중앙 무대에서 검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이 대중으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우회적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네. 해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지금 이제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오늘 나왔죠? 오늘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아, 오늘 정원호 후보가 나왔나요? 네. 어. 근데 이 질문을 김어준 씨가 이렇게 했어요.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을 동일선상에 놓은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요구했더니 답이 상처받는 분들께 송구하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서울시장은 행정가가 가져야 할 가차.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오자가 나와가지고. 정치가 그럼 정치가로 대선 절대 안 한다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안 나간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원호 후보가 시장 임기 내에 대권 바라보는 일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원희 씨가 또 다시 왜냐하면 서울시장 이후 대부분 대권 정을 하니까 자꾸 이제 대권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잘못됐다고? 그럼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 하는 건 이게 뭐죠? 질문이 자꾸 뭐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는 거잖아 지금. 네.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걸 꼭 굳이 그렇게 닫을 필요가 있냐 대권에 가는 걸.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제 마음은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유권자들 입장에서 일하는 거 봐서 더 큰 임무 줘야겠다면 시켜보겠다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 난 절대 아니야라고 제약둘 필요 없지 않냐. 그랬더니 또 정원호 후보가 저는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그런 취지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어요. 자꾸 그렇게 이제 질문을 대권 연관해서. 근데 이제 성동구청장을 하실 때는 그러면 시장 할 줄 전혀 모르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나는 이제 가만히 있지만 외부의 변수가 나를 또 띄워줄 때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나 어떤 뭐 시민들과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서 정치적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내가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더 넓게 또 그 행정의 영역을 넓혀서 많은 분들에게 좀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의 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계를 긋고 그것을 마치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도 결국 서울시장이 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라고 동일하게 언론이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를 할 텐데 그걸 굳이 뭐 나쁘다라고 선 긋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 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대통령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질문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제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나와서 해명을 하는 자리니까 해명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지 대권 얘기를 자꾸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을 가더라도 대권을 간다 만다에 대한 판단을 너무 일찍이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뭐 어떤 형태로든 출마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의 영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 관련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통령 된 사례까지도 있는데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시장 이제 후보도 9일날 발표하거든요. 예, 4월 9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선 바로 직행할까요? 아니면 본선 다시 할까요? 경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원호 후보 홍보물 관련된 결론을 당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결정이 나온 게 없어서 네네. 당 중앙선관위에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기존 일정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본경선 일정을 좀 딜레이를 시키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어제인가 고발 조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경찰에서 공선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 검토할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좀 딜레이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를 감당해야 될 거고 네. 이건 당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고 네. 당에서 이걸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밀고 가는 건데 네.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할 것 같아요. 이 해당 논란이라는 게 한두 번 있었던 사례가 아니어서 네. 이거를 법적으로 만약에 검찰 송치나 차후에 선거법 위반 사례로 판결을 만약에 기소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장 자리가 또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할 것 같으세요? 선거 이게 9일 전에? 말을 안 해. 묵음이 아니고.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사례를 보고 네네네. 좀 저도 이거 판단하기 어렵지만 네네네. 이게 당 선관위에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아무리 수사 촉구를 네네. 하더라도 네. 이게 빨리 내려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9일이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내일 발표인데 그럼 이거를 막 아니 연기를 하든지 경선을. 그러니까 경선을 연기하더라도 연기를 일주일만 가지고 연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꽤 긴 기간을 연기를 해야 될 텐데 경찰이 이 판단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이게 당무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에게 결론을 맡긴다라는 게 또 그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저는 확률로 보면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일정대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뭐. 제가 어쨌든 이거를 뭐,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에서 얘기 안 하지 않을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요. 내일이면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문제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수용할지, 아니면 경선 연기를 요청해 놨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당이 이걸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건 경찰 판단 이전에 그 우리 선관위의 판단, 선관위에도 한번 문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당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말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전북지사 경선 예비후보 이원택 의원이 술 식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요.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이제 경북지사 본경선인데, 요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정 변경이 될지도 궁금해요. 이거 아마 오늘 윤리감찰단에서 네네.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그래요? 어떻게 있거든요. 나왔어요? 그렇죠. 결과가? 그 결론이 아마 그대로 간다로? 간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문제 없다로? 이원택 의혹은 당 윤리감찰단이 보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네. 사실 확인을 윤리감찰단이 했고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일정 그대로 간다라는 결론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에서 빨리 판단을 해주면 일정을 정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정원호 후보에 대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빠른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물론 이제 제3자가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식사비를. 네. 근데 김관영 의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볼까? 김관영 지사지. 네. 거긴 탈락됐잖아요. 거기는 그쵸. 뭐 이게 대리비 줬다고. 네. 여긴 그냥인데. 근데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요? 김관영 지사의 경우에는 확실한 CCTV라는 네네. 물증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이건 이제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확신을 들게 하지만 네. 지금 이원택 의원의 경우에는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자리가 해산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후에 비용 지불은 본인이 알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지금 당에서 판단하기에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관영 케이스와 이원택 케이스는 다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접근도 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건 일정 그대로 간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은호 후보 관련해서 당의 입장이 8일날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언론 보도예요. 예. 선관위 관계자가 언론과 통화해서 경선을 중단해야 할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이건 물론 관계자니까 누군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10일 회의를 열고 여러 위원이 합의해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당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고요.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강주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막 용은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수증이 나왔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당에서는 일단은 이원택 의원 쪽의 주장을 좀 더 믿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개인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세지. 장 대표 어디가? 라는 채널입니다. 장 대표 어디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아무도 찾아주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기사 많이 써주시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위한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생 유튜버라고 얘기하고 했거든요. 자기가 뭐 알바도 하고 저 장면인데. 네, 알바도 하고 부동산 점검도 하고 네네. 청년들의 저기 원룸도 가보고 네. 민생 행보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민으로 출연한 사람. 시민으로 일반 출연한 사람이 당 관계자. 관계자야.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고개를 드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연출도 네. 할 거면 잘해야죠. 연출이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 대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들키지 말아야죠. 우리가 과거에도 그 지상파 프로그램이나 뭐 종편 프로그램이나 맛집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맛집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사장이 PD의 동생이야. 그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집을 홍보해주면 모를까. 아니 뭐 방송국 관계자의 동생이 하는 어디 쭈꾸미 볶음집을 가가지고 네. 그 집을 맛집이라고 소개해주는 건 반칙 아닙니까? 그렇지. 진정한 의미의 연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어디 뒷돈 받아가지고 홍보하는 격인데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직접 만드는 당 대표의 민생 행보 연출작으로 이 유튜브를 개설한 건데 네. 당 관계자가 출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으로 또 이거 둔갑시켜가지고 하면 안 되죠. 당 관계자면 당 관계자라고 1편에도 나와요. 대변인이랑 같이 민심 투어를 하는 거면은 그렇지. 대변인이라고 밝히는 거지. 그렇지. 저기를 그냥 일반 시민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네, 뭐 보도의 제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만은 네. 예, 저거는 예, 다 가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고성국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채널은 그러니까 고성국 TV죠. 구독 취소해도 괜찮지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는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야 이게? 아니 장동혁의 지지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건 그 체제에서 자기가 더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윤어게인 세력들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본인이 왜 이런 고육지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성찰을 해야죠. 아니 지금 이게 뭐 윤어게인 후보들까지 다 공천 주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서울 지지율이 13% 나오고 네. 지금 전국 지지도가 18% 나오고 있는데 당이 지금 소멸 단계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가 공모하는데 AI 관련된 후보를 모신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자기 돈 써가지고 선거하는 마당에 선거
저기 보전도 제대로 못 받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네. 그 후보로 나오겠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나와 봐야 지지율 빠지는 소리만 들릴 테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의 연임 행보 그리고 당권 행보 더 나아가서는 장동혁 대권 행보를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예, 뻔뻔하게 예. 그지없는 거죠. 반론권 차원에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까 그 채널 관계자 있잖아요. 네. 그 장동혁 채널 관계자가 A 씨가 당협 관계자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전 조율된 연출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반론권 차원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이제 훌륭한 방송이어가지고 네네네. 국민의힘 반론권까지 보장을 해드리는데 근데 1편 보셨어요? 부동산 안 간 봤어요. 것도? 그걸 왜 봐 가서? 무지하게 어색합니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연출이라는 거는 좀 연출이 아닌 듯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장동혁 대표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뭐 행보마다 이게 방송 좀 아시는 분들이면 네. 야 이거 연출이구만 하는 생각들이 다 들 정도로 막 그 연출의 그 어떤 손길이 다 묻어져 있어요. 진하게 묻어져 있습니다. 연출이 아니라고 해봐야 좀 요즘 표현으로 짜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하남갑을 언급하면서 하남갑은 험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남갑이 어디 지역구냐면 추미애 의원이 지금 현재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근데 하남갑은 험지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추미애 후보와 이용 후보가 맞붙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표차가 1200. 1000 좀 넘죠. 1200. 거의 1%. 야 그러면은 정말 힘들게 이긴 거거든요. 그렇지. 거기가 험지가 맞긴 한데 네. 그 얘기인즉슨 네. 조국 후보가 나오시면 민주당 후보는 그 몇 퍼센트 차이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죠? 얘기도. 가서 가서 뭐. 표를 갈라 드시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 지역구가 나올 때마다 자꾸 언급이 되는 게 네. 솔직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뭐 군산, 평택, 뭐 안산 이제 하남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그 지지율을 돌려본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지금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조국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셋이 맞붙었을 때 군산이라든지 평택 그리고 안산 정도의 지지도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네. 민주당이 자력으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여론조사 안 나왔지만 제가 좀 언급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안산에 나가봐야 결국 표를 아무리 갈라놔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어느 지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자, 포켓몬 마스터님이 장동혁은 연출할 거면 차라리 연기파 배우 박영식을 고용하라. 그렇습니다. 저를 장 대표 어디가에 출연시켜 주신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 저 박영식이 국민의힘 관계자인 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이 얘기가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8일 날 창원시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한 얘기 때문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로서 전국에서 조국 당에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는 곳에 돌고 있다. 일단락되면 제 출마 지역을 밝힐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하남갑을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동지셨던 추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경기 하남이 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얼마나 거물 정치인이었나. 그럼에도 하남에서 1% 차이, 약 1200표 차이로 이겼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각은 험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 보면 1200표 차이로 이겼다면 너무 어려운 지역이고 험지인데 이 험지를 내가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조국 대표 정도 되면 험지로 가야지. 편하게 되는 호남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하남으로. 두고 보시죠. 아니 죄송한데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기초단체장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저기 기초의원들 중대선거구 저기 제도를 통해서 뭐 다수를 뽑긴 하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 당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네. 어떤 후보가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겠으며 험지라고 또 언급하시는 거는 전통적인 험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험지다라고 규정 짓는 건 사실 이제 잘못된 비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네. 국민의힘 영석 전략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하실 거라면은 사실은 부산, 뭐 대구 전통적인 진보 정당의 험지로 나가는 것이 그 전략에 맞는 것이지 수도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이로 그걸 험지라고 얘기하면 모든 지역이 사실 험지예요.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그럼 다 험지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비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네. 조국 혁신당은 우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지금 성대면서 하신 거죠? 3년은 너무 길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민 목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1시간 됐어요, 벌써.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뭘 했는지 저 말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 했는데. 네. 자, 저희는 같이 강성범 TV로 갑니다. 1시부터 또 강성범 TV 둘이 또 해요. 예,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타로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영민 목사가 검진한 거 결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 내일은 돌아옵니다. 11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박인식 에디터도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긴 자리를 채워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